돼지띠분들은 이 띠와 절대 엮이지 마세요. 돼지띠분들은 마음이 넓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을 겁니다. 마치 나 혼자만 끝이 보이지 않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같죠. 그 늪은 당신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당신의 그런 책임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짐까지 당신에게 전부 떠넘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인생 짐까지 대신 짊어지지 마십시오. 당신을 익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 최악의 인연을 걷어내야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47년생 정혜생분들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말씀 듣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관계가 바로 1953년 개사생 뱀띠입니다. 뱀띠요? 단순히 좀 안 맞는다 이 정도가 아닌가 보네요. 네, 그 수준이 아니고요. 당신이라는 그 촛불, 딩을 마치 폭풍우가 덮치는 형국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좀 강하죠? 와, 폭풍우라니. 네,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천간에서도 그렇고 땅의 기운, 지지에서도 직접적인 충돌, 그 충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해요. 천간충, 지지충 둘 다요? 네, 그러니까 핵심 에너지랑 기반 자체가 다 흔들린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뭐 당신을 단련시킨다 이런 느낌 편관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거의 재앙 같은 관계다 이런 경고군요. 와, 정말 강렬한데요? 그렇죠. 아주 위험하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관계는 1976년 병진생, 용띠를 들고 있습니다. 29살 차이네요. 용띠요? 29살 차이? 이건 어떤가요? 이 관계는 비유하자면 당신이라는 촛불, 딩 옆에 너무 밝은 태양, 병이 떠 있는 모습이래요. 둘 다 불이군요. 네, 같은 불 기운이라서 처음에는 확 끌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당신의 빛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갈등, 그 원진이라고 하죠. 네, 원진쌀. 네, 원진이나 혹은 좀 비합리적인 집착, 귀문 같은 걸로 이어져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인연은 누군가요? 1973년 개축생, 소띠입니다. 26살 차인데요. 소띠. 이건 또 어떤 비유인가요? 이건 당신의 그 따뜻한 불, 딩 위에 차가운 비, 괴가 막 쏟아지는 것과 같다고 해요. 또 물이네요. 불을 직접 끄는. 그렇죠. 핵심 에너지가 하늘에서 직접 공격을 받으니까 천간충, 옆에 있으면 기운이 쭉 빠지고 우울해지기 쉽다는 거죠. 뭐 겉으로는 성장을 돕는다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당신의 열정을 서서히 식게 만드는 관계일 수 있다. 이 점을 좀 알아야 한다. 이런 조언이에요. 위협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강한 물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충돌. 그것도 아니면 정신적인 소모. 이런 걸 가졌다가 자료는 분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땔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꺼트릴 수 있다. 이거죠. 혹시 과거에 정말 헌신했는데 상처만 받았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설명이 좀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요. 이 자료에서 당신의 땔감이 되어주고 인생에 날개를 달아줄 최고의 인연은 누구라고 하나요? 네, 물론 좋은 인연도 있죠.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꼽는 건 1975년 을묘생, 토끼띠입니다. 28살 차이네요. 토끼띠요. 28. 이건 어떤 식으로 좋다고 하나요? 이 관계는 당신의 그 작은 불씨에 마르지 않는 거대한 숲, 을묘,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땔감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모습이라고 해요. 와, 땔감 그 자체네요. 그렇죠. 당신의 그 헌신을 더 큰 이상으로 이끌어주고 또 함께 큰 성공, 그 삼합이라고 하죠.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의 그 조건 없는 지지, 편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를 해요. 이야,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만들어준다니.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또 다른 귀한 인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도 아주 좋은 인연으로 제시됩니다. 27살 차이고요. 호랑이띠, 갑인생. 네, 이 경우는
당신이라는 그 바다 위 촛불, 정해를 거대한 나무, 가빈이 아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형상이에요. 안정적인 관계, 이걸 육합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상대방의 지지, 정인이 당신의 불씨를 계속 키워주고 목생화, 또 어떨 때는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파살, 그런 귀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을 돕는군요.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있었죠? 네, 1955년 을미생, 양띠인데요. 이분은 성공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조각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조각이요? 네, 특히 사회적인 성공, 삼합을 향해 나아갈 때 꼭 필요한 나무 기운을 보완해주고 지혜나 아이디어, 편인을 제공하면서 당신의 그 헌신이 마침내 결실을 맺도록 돕는 아주 든든한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끼띠, 호랑이띠, 양띠 모두 나무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핵심이네요. 자, 오늘 저는 우리 1947년 정혜생 어르신들의 인생의 성공을 열어줄 귀한 인연과 그 모든 것을 진흙탕 속에 가두는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꿈을 펼치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돼지라도 달빛을 받아 하늘로 오르는 옥돼지와 진흙탕 속에서 평생을 보내는 돼지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정혜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어르신의 고결한 꿈을 빛나는 현실로 이끌 단 하나의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말년 복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59년생 기해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좋은 마음을 오히려 후회로 만들고 심지어 운까지 좀 파괴한다는 그런 최악의 인연들. 이 자료에서 특히 3가지 유형을 꼽던데요. 네, 첫 번째로 이 자료에서 딱 지목하는 피해야 할 인연은 바로 1965년생 을사 뱀띠입니다. 65년생 뱀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신의 그 기해의 물, 해하고 상대방 을사의 불, 사, 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사주에서 말하는 사해충 관계라고 해요. 사해충, 물과 불이 부딪히는 거면 정말 좀 격렬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물하고 불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에너지가 좀 부딪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 삶의 기반 자체가 그냥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자료에서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을목 이게 날카로운 풀 같은 기운인데 이게 당신의 땅, 기토를 막 파헤치는 거예요. 아, 땅을 파헤친다. 네. 그러면서 이거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널 단련시키는 거야. 이런 명분, 이걸 이제 편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분으로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아주 파괴적인 관계로 묘사가 돼요. 당신이라는 섬의 토양을 막 깎아먹는 거죠. 아, 듣기만 해도 좀 힘든 관계네요. 두 번째는 어떤가요? 두 번째도 역시 뱀띠예요. 1953년생 개사 뱀띠입니다. 또 뱀띠군요. 여기도 역시 충이 있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반을 깨트리는 사회충 관계인데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당신의 흙, 기토로 상대방의 큰 물, 개수를 막아서 재물, 그러니까 편재를 얻으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재물을 얻으려는 시도요? 그럼 좋은 어가 아닌가요? 근데 이 자료는 그걸 깨진 두구로 홍수를 막으려는 격이라고 비유해요. 결국에는 그 시도가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거나 서로 원망만 남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아, 결국은 얻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1952년생 임진 용띠입니다. 이 관계는 앞에 두 경우랑은 좀 달라요. 더 미묘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미묘하다면요? 이유 없이 그냥 서로 미워하게 되는 원진 관계, 그리고 뭔가 비이성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귀문 관계가 같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다고 표현해요. 영혼을 갉아먹는다니 좀 무서운데요? 네, 당신의 그 작은 흙, 기토가 상대방의 임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닷물에 그냥 휩쓸려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다고 분석합니다.
이것도 혹시 재물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이것도 겉보기에는 편재, 즉 재물의 기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에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걸 독이 든 사과에 비유합니다. 정신을 파괴하는 관계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이 세 가지 인연 모두 당신이라는 그 섬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그런 관계들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당신의 삶에 든든한 뿌리를 내려주고 잠재력을 정말 결실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귀한 인연, 약이 되는 인연도 있겠죠. 이 자료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귀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앞서 말한 그 외로운 섬에 든든한 뿌리를 내려주는 나무, 목기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 나무 기운이요. 그게 핵심이군요. 네, 첫 번째로 꼽는 최고의 인연은 바로 1974년생 갑인 호랑이띠예요. 74년생 호랑이띠. 네, 이 관계는 하늘의 기운인 천간, 갑기 합과 땅의 기운인 지지, 인해 합이 모두 당신과 아주 조화롭게 합을 이루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설명을 해요. 천지합이네요. 와,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안정적인 기운, 이걸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의 기운이 당신의 어떤 방황을 끝내주고 삶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최고의 귀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나무 기운이라는 게 그런 안정감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 귀인은 1975년생 을묘 도끼띠인데요. 네, 토끼띠. 이 관계는 거대한 숲, 그러니까 을묘가 당신의 바다, 해수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모습으로 비유돼요. 여기서 상대방의 통제력, 이걸 편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그 을사 뱀띠의 파괴적인 편관과는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당신의 그 넘치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흡수해서 사회적인 성공이나 안정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힘이 된다고 분석해요. 그래서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아, 같은 편관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군요. 네, 그렇죠. 누구와의 관계냐에 따라 다른 거죠. 세 번째는 1951년생 신묘 토끼띠입니다. 또 토끼띠네요? 네, 이 관계는 약간 동지 같은 느낌이에요. 사회적인 성공, 이걸 삼합이라고 하는데 이 성공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료 같은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의 땅, 기토에서 상대방의 보석, 신금을 캐내는 형국, 즉 토생금의 관계거든요. 토생금. 그럼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재능, 이걸 식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발현되고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59년 기해생 어르신들의 인생의 황금 그릇을 채워줄 귀한 인연과 그 모든 복을 세는 바가지로 만들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부자가 되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돼지라도 곡간을 가득 채우는 복돼지와 평생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돼지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기해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어르신의 타고난 복을 거대한 부로 완성시킬 단 하나의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말년 복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71년생 신해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빛을 가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관계, 그것부터 알아볼까요? 네, 좋죠. 첫 번째로 1965년 을사생 뱀띠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에 따르면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천간이죠. 신과 을이 부딪히고 네. 땅의 기운, 지지죠. 해와 사가 또 부딪히고 아, 위아래로 다 부딪히는 거네요. 네, 이걸 소위 천충지충이라고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하는 아주 파괴적인 관계로 묘사해요. 파괴적이다.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이게 겉보기에는 재물, 그러니까 편재의 기회처럼 다가올 수도 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당신의 기반이나 희망 이런 걸 다 앗아가는 재앙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하늘과 땅에서 다 충돌이라니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그럼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관계는요? 1964년 갑진생 용띠,
이건 어떤가요? 이 경우는 원진하고 귀문이라는 관계성을 언급하는데요. 원진, 귀문, 좀 어렵네요. 네, 쉽게 말하면 자료에서는 이걸 이성보다는 감정이 좀 앞서는 관계, 이유 없는 미움이나 뭐랄까 비합리적인 집착 같은 걸로 이어지기 쉽다고 봐요. 감정적인 소모가 크다는 거군요. 맞아요. 당신의 그 날카로운 분석력, 신금의 특징이죠. 이걸로 안정적인 재물, 정제를 추구하려고 해도 이 관계 속에서는 자꾸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소모가 너무 커서 결국 영혼이 지칠 수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독이 든 성배 같다고까지 표현했던데요. 네, 그만큼 감정 소모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조심하라는 관계가 1985년 을축생, 소띠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개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는 하늘의 기운, 즉 천간에서의 충돌, 신버세 을을 좀 더 주목하는데요. 당신의 그 예리함, 마치 칼날 같은 신금이 상대방의 부드러운 기운, 화초 같은 을목을 직접적으로 치는 형국이라고 설명해요. 아, 내가 상대를 해치는 모양새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당신 스스로 당신의 재물 복이나 활동 기반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새로운 지회, 그러니까 편제처럼 보여도 결국 당신의 뿌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좀 자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피해야 할 관계들을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네, 그렇죠. 충돌하거나 묶이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해치거나 다 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죠. 그럼 반대로 가보죠. 이 자료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좋은 인연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으로 1979년 김희생 양띠를 꼽고 있네요. 네, 이 관계는 아주 좋게 보는데요. 보석 신이 아주 든든한 땅, 김이라는 마른 땅을 만난 격이라고 봐요. 든든한 땅이요? 네, 사주 원리로 보면 이게 토생금이거든요. 흙이 금을 생해준다, 도와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정적인 지지나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재능이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아, 나를 도와주는 관계군요. 그렇죠. 특히 사회적인 성공, 자료에서는 삼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함께 도모할 때 시너지가 크다고 봐요. 상대방의 어떤 지혜나 지원, 이게 편인인데 이게 당신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로에게 아주 긍정적인 힘이 되어주는 거죠. 와, 든든한 땅이라니 듣기만 해도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그럼 두 번째 귀한 인연은요. 1963년 개묘생 토피띠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동지 같은 관계라고요. 맞습니다. 이 관계 역시 사회적 성공, 그러니까 해묘미 삼합을 함께 이룰 때 시너지가 아주 크다고 보는데요. 삼합이 또 나오네요. 네, 비유하자면 당신이라는 보석에서 맑은 물, 개수가 흘러나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습, 이게 금생수거든요. 당신의 재능이나 아이디어, 식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관계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내 능력이 잘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당신의 그 번뜩이는 재능을 현실에서 잘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동지 같은 관계라는 거죠. 좋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인연입니다. 1986년 병인생, 호랑이띠. 이건 좀 더 특별하게 뭐랄까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요. 네, 이 관계는 이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기존의 당신을 좀 깨부수고 이걸 파살이라고 하는데 더 큰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관계라고 묘사합니다. 나를 깨부순다고요? 좀 아플 것 같은데요. 하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당신이라는 보석과 저 하늘의 태양이 만나서 세상을 밝히고 이걸 천간합이라고 하고요. 네. 땅에서는 당신의 그 깊은 바다와 상대방의 큰 나무가 만나서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연다? 이건 육합이라고 하고요. 하늘에서도 합, 땅에서도 합이네요. 맞아요. 천지합이라고도 하죠.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신을 좀 단련시키는 존재, 편관처럼 느껴져서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이라는 그 차가운 보석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정말 최고의 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71년 신혜생분들의 인생의 진주 목걸이를 걸어줄 귀한 인연과 그 모든 것을 진흙탕 속에 빠뜨리는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보석처럼 빛나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돼지라도 귀인을 만나 목에 진주를 거는 돼지와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돼지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신혜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품으로 만들어줄 단 하나의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83년생 개해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들이 좀 내 물길을 막는 암초가 될 수 있는지 자료에서 경고하는 관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그동안 이유 없이 힘들었던 관계가 어쩌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관계는 1977년 정사생 뱀띠입니다. 이걸 그냥 띠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의 충돌로 설명을 하는데요. 당신의 그 강한 물, 개해의 물기운하고 상대방의 뜨거운 불, 정사의 불기운이 그냥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해요. 아, 물과 불이요. 정말 상극이네요. 그렇죠. 마치 물과 불이 만나서 서로를 막 소멸시키려는 것처럼 특히 이게 재물, 편재라고 하죠. 재물 관련해서 큰 갈등이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989년 기사생, 역시 뱀띠인데요. 이 관계도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당신의 그 맑은 물, 개수가 상대방의 흙, 기토에 의해서 좀 흐려지고 토극수, 또 당신의 바다, 해수가 상대방의 불, 사화랑 충돌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흙탕물이 되는 건가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은 당신을 뭐 돕는다, 단련시킨다 이런 명분, 편관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좀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에너지의 부조화가 실제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군요. 그 1976년 용띠 병진생도 있던데요. 이건 또 다른 느낌인가요? 네, 76년생과의 관계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랄까, 불필요한 오해나 미움 같은 거 있잖아요. 원진이라고 하는데 혹은 좀 비합리적인 집착, 귀문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감정 소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감정 소모요? 네, 당신의 물기운이 상대의 그 밝은 태양, 병을 가리는 형국이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신 존재 자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뭐 재물 기회, 편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당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좀 조심해야 할 관계들이 명확히 있네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막힌 물길을 시원하게 터주는 듯한 그런 좋은 인연은 없을까요? 자료에선 어떤 관계를 좋게 보나요?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신의 잠재력을 정말 꽃피우게 도와주는 그런 귀한 인연들도 명확하게 제시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1975년 을묘생, 토끼띠예요. 이건 당신의 그 지혜로운 물, 개해가 상대방의 푸른 숲, 그러니까 나무, 을묘를 쏙쏙 자라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수생목이죠. 아, 제가 키워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당신의 그 깊은 지혜가 현실적인 성과, 식신이라고 하죠. 이걸로 이어지도록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특히 함께 어떤 사회적인 성공, 삼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 제 능력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느낌인데요. 이게 혹시 자료에서 말하는 쓰임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당신이라는 물이 흘러가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나무, 목, 즉 쓰임이 되어주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관계 유형은 당신의 근원이 되어주는 경우예요. 근원이요? 네, 예를 들면 1991년 신미생, 양띠인데요. 상대방의 그 반짝이는 보석, 신금이 당신의 물, 개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금생수라고 하잖아요. 당신의 지혜나 아이디어, 편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르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는 아주 든든한 지원공 같은 역할인 거죠. 이것도 사회적 성공, 삼합을 함께 할 때 당신의 힘을 키워주는 최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그 무리, 세상을 바꾸는 어떤 혁신, 상관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나아가도록 돕는 강력한 나무, 갑인 같은 존재로 묘사돼요. 와, 그러니까 어떤 관계는 내 에너지를 잘 활용하게 도와주고 이게 쓰임, 즉 목이고 또 어떤 관계는 내 에너지를 마르지 않게 채워주는 근원, 즉 금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자, 오늘 저는 우리 1983년 개생분들의 인생의 보물선을 이끌어줄 귀한 인연과 그 모든 것을 난파선으로 만들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황금 항해를 하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바다라도 온갖 보물을 품은 푸른 바다와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둡고 외로운 바다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개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깊은 지혜를 전설의 보물섬으로 이끌 단 하나의 인생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라클 운세였습니다.